S클래스 박정철입니다. 결론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빨리 집 사셔야 돼요. 더 따져볼 것들이 없어 보여요. 왜 집을 사셔야 되는지 핵심적인 내용들만 다뤄볼게요. 국토부에서 나온 공급 계획을 보면 2025년까지 토지 확보라고 돼 있어요. 저는 보도자료 40몇 페이지를 여러 번 정독을 했는데 이거 하나로 더 이상 긴 설명을 볼 필요가 없어 보여요. 토지 확보를 2025년까지 한다. 근데 그게 확정이 아니고 계획이다. 입주가 아니고 토지 확보다. 근데 확보하겠다고 하는 그 부지에 땅 주인들이 구역별로 수백 명씩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목표로 한다고 해서 그게 계획대로 쉽게 잘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토지 확보를 한다고 하는 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25년은 좀 당연히 어려워 보이고 28년도 어려워 보이기는 하는데 최대한 좋게 생각해서 2028년도에는 이번 보도자료에 나와 만큼의 부지가 확보가 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김현미 전 장관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파트는 빵이 아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만들 수가 없죠. 빨라야 착공하고 나서 2년이 걸리는 건데 2028년에 토지를 확보를 하고 그때 이후로 2년 동안 아파트를 지으면 2023년에 입주가 되겠죠. 이런 이유로 당분간 서울에서 주택 공급으로 인한 가격 조정은 어려워 보여요. 물론 정권이나 담당자가 바뀌게 되면 또 정책이 수정되거나 보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지금 순간에서 봤을 때는 의미 있는 공급책이 딜레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예전부터 무주택자 분들한테 집을 빨리 사시는 게 좋은 방향일 것 같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그 이유가 집을 샀을 때 그 집의 가격이 떨어질 것에 대한 리스크보다 집을 안 샀을 때 본인이 실거주를 하고 있는 집의 전세가가 폭등하는 것에 대한 리스크가 저는 훨씬 크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이사 대책으로 이 방향성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집값이 떨어질 수 있는 리스크 중에 대규모 공급으로 인한 리스크가 원래도 작았지만 이번 대책으로 더 작아지게 된 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기대를 했던 거는 양도세 완화나 아니면 그린벨트를 해제를 해서 대규모 공급을 한다거나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의 규제를 완화를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면 의미 있는 공급 대책으로 유효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기대했던 것들은 하나도 안 들어갔더라고요. 이번 보도자료에서 공급의 핵심이 되는 그 핵심 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정비사업이랑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에요. 먼저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들이 있었잖아요. 여기에 더해서 앞으로 추가될 지역들까지 포함을 시켜서 공공이 주도를 해서 빨리빨리 진행을 시키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용적률 같은 부분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대신에 공공에서 임대 물량을 가져가는 방향이거든요. 이게 잘 될까요?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기존에 민간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진행하려고 했던 곳들이 공공에서 같이 하자고 하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지금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원래 사업성이 안 좋아서 진행이 잘 안 되는 걸까요? 아니면 정부에서 규제를 많이 걸어서 진행이 잘 안 되는 걸까요? 많은 구역들이 정부에서 규제를 많이 해서 진행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의 조합원들은 지금까지 어떤 생각을 해왔고 지금 이 순간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정부 규제로 인해서 규제가 없었을 때 비교하면 조합원들의 수익이 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떨어지는 구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입장을 바꿔서 이제 제가 그 입장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나중에 규제책이 좀 완화가 되면 진행을 하려고 할 것 같거든요. 작게는 몇억 원에서 크게는 10억이 넘는 돈이 수익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그렇게 기다려온 조합원들한테 내가 너네한테 용적률을 올려줄 테니까 임대주택을 좀 우리한테 나눠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조합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렇게 긍정적으로는 생각을 안 할 것 같거든요. 두 번째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역세권, 중공업지역, 저층지역 중에서 노후도 등 조건이 충족하는 지역들을 공공이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에 임대 물량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방향성은 똑같죠. 근데 재정비 사업이랑 차이점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얘네 같은 경우에는 공공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그리고 빨리 진행할 수 있게 이끌어 가주지 않으면 혼자서 스스로 진행을 했을 때는 빨리 진행되는 게 좀 어려운 지역들이거든요. 기존의
재정비 구역, 그러니까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오랜 기간에 걸쳐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교통 정리가 어느 정도 되어 온 지역들이에요. 그 교통 정리라는 게 절전마다 진행하는 것들, 그리고 조합원들 간의 어떤 협의 사항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건데,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시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통정리를 이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게 공공이 개입을 한다고 해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물론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드라마틱한 효과가 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재개발 투자를 해본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건데, 조합원들이 개개인의 이익에 따라서 얼마나 의견이 많이 부딪히는지, 그리고 절전별로 진행을 함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암초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공공이 개입한다고 해서 2025년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 그 부지가 다 확보가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부도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단기간에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보도자료에 적혀 있잖아요. 2025년까지 토지를 확보하는 걸 목표로 한다고. 무주택자분들은 더 이상 기다리지 마시고 빨리 집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아파트를 보시는 분들은 입지랑 단지를 잘 선정을 하셔서 빠른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재개발 가능성을 조금 볼 수 있는 그런 빌라 같은 경우에는 초보자분들한테는 별로 권하고 싶지 않아요. 이제부터 매수하는 빌라에 대해서는 구역 지정이 되고 진행이 되면 현금 청산 대상이 된다, 입주권을 받을 수가 없다, 이런 내용도 담겨 있었는데, 그럼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봐요. 현금 청산이 된다라고 하면 그게 어느 정도 시점이 될까요? 토지 확보 목표가 2025년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 현금 청산이 되는 시점은 먼 미래가 되겠죠.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빌라는 사실 2년, 3년 이렇게 보고 매수는 안 하잖아요. 짧아도 중장기적으로 보고 매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긴 한데, 그러면 이 정권이 언제까지인가요? 그리고 집권당이 언제까지 유지가 될까요? 공급이 계속 부족하게 돼서 부작용들이 여기저기서 계속 속출하게 되는데, 그런데도 똑같은 정책을 계속 고수를 할 수 있을까요? 자세한 설명을 드리면 좀 수위가 높아질 수 있으니까 돌려서 질문을 한번 드려봤어요. 정치적으로 야당을 비판할 생각도 없고 여당을 비판할 생각도 없고, 저는 그냥 개인 투자자니까 최소한 정책을 보고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에 대해서는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봤어요. 물론 어떤 결정을 하시던 그 판단에 대한 책임은 누구도 져주지 않죠. 본인이 한 판단에 대해서는 본인이 전적으로 다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스스로 깊이 있게 스터디를 하신 다음에 확신을 가지시고 나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 공공재개발 이슈부터 시작해서 많은 전문가분들, 그리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재개발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그런 노후된 입지에 노후 빌라에 주목을 굉장히 많이 해왔잖아요. 반면에 재개발 가능성이 없는 서울 빌라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깊이 있게 다루는 영상은 제가 잘 못 봤던 것 같거든요. 제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한 지 2달 정도가 됐는데, 제 첫 영상이 2021년 서울 빌라 폭등한다 였거든요. 저는 예전부터 서울 빌라에 대해서는 재개발 가능성이 없다 하더라도 관심을 계속 가져왔었어요. 개인적으로 이번 보도자료는 서울 부동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격에 있어서 상승 동력이 좀 더 강해지게 하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데, 서울의 재개발 가능성이 없는 빌라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투자자들한테 좀 달라 보이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왜 서울의 재개발 가능성이 없는 빌라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 가져왔는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관심을 갖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